자, 이제 원과 접선,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쪽에 원,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얘를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라고 말할 거고요. 아, 너무 가까이 그렸다. 불편하게. 만나지 않는다. 자, 얘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일 점 말고 한 점이라고 합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됐어? 근데 이 직선의 이름을 접선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죠? 접선이다. 한 점 만난다. 접선이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아이고, 또 너무 원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붙이냐?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더니만.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 밑에다 쓰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직선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할선이다. 나누라 했자 써가지고. 요런 걸 쓴다. 그런 거네요.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교점을 구한다로 해석해버리면 연립한다. 맞죠? 연립하면 우리는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우린 좌표 평면상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실수 범위에서 교점을 구하는 거고, 실수 범위에서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있다. 실근이 아니면 없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풀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인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면 한 점인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관계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풀이상에서 판별식 D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지는 않죠. 판별식 D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에서 이미 세팅되어 있지 않는 이상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에 뭐와 뭐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게 돼? R과 D의 크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판정한다 라는 애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D라고 말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R과 D의 크기 관계를 비교할 건데, R하고 D를 크기 비교했을 때 R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두 개가 뭐하다면 같다라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크다라면 만나지 않은 관계인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쵸? 그렇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다 뭘만 이용해? 내가 풀 때는 다 이거 R과 T의 관계 말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별식 T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뭐 다루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R과 D가 같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이게 뭐니까? 이게 접선이라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 접선을 질문하는 게 뒤쪽에 쭉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쪽에서 R과 D가 같다로서 식을 다 해석하게 된다. 이런 개념 해석이었죠. 그쵸? 그렇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접선 방정식부터가
학생들이 굉장히 헤매는 파트죠. 접선방정식. 접선방정식이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공식도 존재하고요. 근데 얘는 뭐와 섞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 이해하셔야 이 부분이 쉬워지고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럼 접선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럼 접선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였잖아.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방정식. 됐죠? 첫 번째 케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이 있고 얘 기울기 m짜리가 접한대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됐어?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왜 자꾸 졸고 있냐? 자, 기울기가 m이면 식은 어떻게 세요? 기울기는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써야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써도 돼? 근데 m은 미정계수가 아닙니다. 결정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r도 결정된 거야? 원방이 주어진 거야? 기울기도 주어진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거, 미정계수는 n이라는 미정계수 하나만 있는 거죠. 됐어?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만 뽑죠. 원의 중심 0,0이고요. 반지름은 r이에요. 자,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접선은 r하고 d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r하고 d가 같다를 사용할 건데, 자, r은 r이었고요.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대입이죠. 0,0 대입할 거니까 n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절대값 n이라는 애가 같은 거야. r배의 루트 m제곱 뿌리 1과 같기 때문에 n이라는 애는 결정이 되죠.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죠. y는 mx 뿔마 루트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재민아, 너 진짜 계속 졸 거야? 자, 근데 그냥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0,0이 원의 중심인 경우에 대한 해석은 사실 효용이 별로 없죠.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r과 d가 같다로 모든 것을 다루긴 해요. 매번 이렇게 식을 세워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같다로 나머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번 푸는 거 당연히 옳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근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보자마자 그냥 답이에요. 할 것도 없고요. 바로 답입니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이 있는데 걔 기울기 m짜리 접선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그 결론이 여기 노란색 결론이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럼 받아들여져? 근데 얘를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 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쓰고 있을 땐 눈 감고 쳐다보려고 하면 눈 뜨고 그러고 있는 거니?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 접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흰색 원이 중심이 어디로 바뀌냐면 영서도 졸려요. 원의 중심은 a, b로 바뀌고 반지름은 r인 것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야. 그럼 이 원과 직선까지 접하고 있는 직선까지를 하나의 도형으로 보고 이 도형을 그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분홍색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전히 기울기는 m이면서 이 원에 접하고 있는 애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구한 이 직선의 방식을 뭐 하면 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똑같이 원을 따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그 접선의 방식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럼 그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y 대신에 y마 b 대입하고 x 대신에 x마 a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뭐만 외우면 되냐면 기울기가 m일 때 원방만 외우면 돼. 아니 접선의 방식만 외우면 돼. mx 뿔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야. 아무거나 쓸게요. 자, 얘 기울기 2짜리 접선 방정식을 세울 거야. 됐죠? 자, y는 기울기 2니까 몇 x야? 2x죠? 자, 2x 좀 띄어서 뿔마 r이 얼마야? r 2의 루트 m제곱 뿌릴 5입니다. 됐죠? 기본 직선의 반지름과 기울기만 이용해서 접선 방정식을 세운 후에 평행 이동하면 돼. 여기 보이는 거 보고 그냥 x 대신엔 x마 1을 y 대신엔 y 뿔 2를 대입하여 넘겨서 마이너스 2를 쓰고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뭐만 외우라고? 얘만 외운 다음에 얘를 원의 중심 보면 이 원에 이렇게 써있는 애가 있어. x마 1 y 뿔 2를 x 대신에 대입, y 대신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만큼 평행이동된 값이니까. 이해해? 됐죠?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단 r과 d가 같다라는 기본 풀이를 잊고 푸는 것은 최악이에요. 최악. 공식을 외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신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한 과정인 것 뿐이지 야 나는 공식을 외웠으니까 다 풀 수 있어. 완전 최악입니다. r과 d가 같다라는 기본 흐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가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죠? 위의 점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원의 중심 0,0으로 잡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x1, y1이라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거지겠지. 이 노란색 접선 방정식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갖죠.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접점에 선을 긋는다면 뭐 돼? 수직으로 만나지? 됐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접점에 선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지. 당연한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이 분홍색 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x1분의 y1이 되는 거죠. 됐어? 노란색은 개와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 역수의 마이너스 노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에 가로치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우면 돼? x마 x1 플러스 y1으로 세우면 되겠지? 됐어? 자, 양변에 y1을 곱해가지고 정리해보면 y1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x1x 더하기 y1y는 얘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x1, y1은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에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랑 동일하죠. 얘가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 위의 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얘도 맞죠. 틀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거는 뭐 한 거야?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써놓은 거죠. 공식화하기 위해서. 공식은 어떤 느낌인 거야? 위의 점을 몇 번씩 대입한다? 한 번씩만 대입한다.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라고 보고 그 둘 중에 한 군데에다만 x1을, y 곱하기 y 중에 y 한 군데에다만 y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위의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됐어? 자, 근데 그럼 얘도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x마 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마 b의 전체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위의 점 x1, y1이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사실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의미가 크지 않아서 공식에 대한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원칙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와 수직인 기울기를 갖고 그 접점을 지난다로 식을 세우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기본입니다. 이거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원리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공식은 차후의 얘기예요. 차후.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야? 얘를 x마 a와 x마 a의 곱으로 보고 얘를 y마 b와 y마 b의 곱으로 보고 몇 번씩 대입한다라는 걸 공식이라고 느끼라고 한 번씩만 대입한다. 즉 이 부분에 한 번씩, 여기를 한 번씩 x1 대입, y1 대입.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공식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공식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됐죠? 원칙상으로는 좀 전에 설명했던 원칙대로 구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됐죠? 이제 세 번째. 자, 원밖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원밖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자, 원밖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사실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얘는 일반화하지 않고 문제풀이에 들어가 볼 거예요. 됐죠? 자, 얘 풀이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할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소개만 두 가지. 한 가지 방법만 풀겠다. 두 개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고1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풀이이긴 하지만 그 풀이가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풀이기 때문에 그 풀이로 한 번은 보여줄 건데 실제 문제풀이상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기아를 선택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근데 이번에 니네 갈 때는 기아 학교 없던데 다? 싹 전멸했던데 이번에? 다 확통이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 혹시나 고3 때 기아를 갑자기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진 않겠지. 결국에 수능은 미적분으로 볼 건데 수리논술 같은 걸 위해서 기아를 한다든지 학생부 종합을 쓰기 위해서 기아를 굳이 선택하는 학생이 물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면 지금 이 설명이 뭔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네, 지금은 알아듣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수할 포인트가 많은 애를 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책에 원밖에 좀 예시 하나 없나? 숫자까지 있는 거? 숫자 좀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그냥 내가 아무거나 써서 합시다. 굳이 그거 봐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할까? 3,2 해볼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어요. 3,2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방정식을 세워볼 거예요. 자, 그림을 항상 그리세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는 도형입니다.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림을 안 그리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최악이에요. 상상이 돼야 돼. 모양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3짜리니까 3,2 대충 할게요. 뭐 굳이 뭐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원밖에 점입니다. 접선에 그으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2개가 만들어질 거고. 됐어? 그럼 첫 번째 흐름을 잡을 거고 결국엔 이 첫 번째 흐름으로만 너희를 문제를 풀게 만들긴 할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점이 몇 콤마 몇인데? 3,2죠? 그럼 3,2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까? y는 기울기 m이고 x마 3 플러스 2로 세팅을 하면 3,2를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 식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네. 이 식은 3,2를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니? 아니죠. 하나를 못 나타내지. 어떤 걸 못 나타내? 어느 거 못 나타내니? y축에 평행한 애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야.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잖아. 됐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얘는 우리가 그림상에서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풀이를 고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우리 그림을 그려봤는데 원밖에 점이니까 반드시 2개가 그려질 건데 식상에서 풀어봤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뭘 못 찾은 거야? 얘를 못 찾은 거라서 얘를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이해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것은 R과 D가 어떤 거야? 같다라는 결론만 얻고 있는 거잖아. R과 D가 같다. 그럼 당연히 R과 D가 같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R이 얼마짜리야? 3짜리잖아. R과 D가 같기 때문에 R은 3이고요. D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죠. 자, 방정식꼴 필요하니까 정리합시다. mx-y 3m 플러스 2. 참고로 이거는 그냥 내가 맘대로 쓴 거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겠다.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그걸로 따르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양변에 얘 곱하겠죠. 그러면 3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같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양변 뭐 할 거예요? 양변 제곱하죠? 양변 제곱하면 얘 불러봐야 여기 얼마라고 쓸 거야? 9m제곱 뿔 9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계속 얘기해 주지만 9m제곱 뿔이 1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변 제곱했을 때 이거 9라고 생각하고 9m제곱 뿔이 1이라고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 그쵸? 루트는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분배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건 진짜 많아요. 자는 같아요. 9m제곱 3, 그렇게 나오는 거를 예로 들었구나. 봐봐. 2개짜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짜리네. 해보자. 뭐 그냥 이거 이해로 든 것도 괜찮죠 뭐. 마이너스 얼마 돼? 12m 뿔 4죠.
됐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려줬어야 되는데 잘못 그려줬네요. 자, m제곱 m제곱 사라지니까 넘어가면 12m이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m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5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기울기값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봤을 때는 몇 개라고 의심됐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을 다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뭘 놓친 거라 그랬어? Y축에 평행한 걸 놓친 거일 수밖에 없다고. 내가 반지름이 3짜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몇이냐면 이게 3,0이잖아. 3,2라는 점 여기 있었을 거야. 그 중에 한 직선은 이거지,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을 여기서 m 대신에 마이너스 12분의 5를 넣으면 하나가 나온 거고. 그럼 식까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12분의 5에 x마3 플러스 2라는 직선 하나와 x는 3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풀이로밖에 안 풀 거야 나는. 됐어? 그럼 얘에서는 식상에서 못 찾아내는 게 x는 3이라는 이거는 식상에서 못 찾아내잖아. 근데 걔조차도 식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두 번째 풀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 책에 지금 274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74 그쵸? 274 딴 페이지 피고 있는 사람도 뭐 사실 니네 책은 알아서 보시고요. 설명만 들어보세요. 자, 요 경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요 점은 3,2라는 점이죠. 접점이 있을 거잖아. 접점. 접점이 누구야? 모르지. 그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가정한 거야. 접점을 가정했어. 됐어? 그러면 이 접점이 x1, y1이라고 생각했을 때 접선 방정식은 공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니? 몇 번씩 대입한다? 한 번씩 대입한다. 이해해? 그러면 x1, y1을 한 번씩 대입하면 어떤 식이 참인 거냐면 3x1x 플러스 y1y는 9라는 식이 참이야. 그게 접선 방정식이고. 근데 그 접선은 누구를 지나야 되냐면 3,2를 지나야 접선인 거야. 3,2를 지나는 접선이기도 하니까. 즉 우리는 첫 번째 풀이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3,2에서 접선을 긋은 거야. 양쪽으로. 두 번째는 원 이외에 x1, y1이라는 점이 무수히 많을 거잖아. 여기도 x1, y1 접선 거보고 접선 거보고 접선 거보고 접선 거보고 다 접선을 거봤는데 그 중에 3,2를 지나는 접선이 딱 두 개가 있을 거라고. 그럼 무수히 많은 접선의 방정식은 얘입니다. 원 위의 점 x1, y1을 잡았을 때 그때 3,2를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참인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참인식이 이게 만들어지겠죠. 3x1 더하기 2y1은 9라는 식은 참인 거야. 됐어? 근데 x1, y1은 내가 원 위의 점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라는 식도 참이 된 거야. 이거 받아들여져? 이해해? 됐어? 그럼 얘가 몇 차 연립 방정식이야? 2차 연립 방정식. 1차짜리하고 2차짜리 이루어진. 됐어?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거죠. y1, 2y1은 마이너스 3x1 플러스 9죠? 그럼 y1은 2분의 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에다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내가 미리 문제를 세팅했으면 좀 숫자가 좀 깔끔한 애를 세팅했을 텐데 이미 세팅한 거 그냥 풀겠습니다. 됐죠? 양변에 몇 곱하고 시작할까요? 4 곱하고 시작합시다. 4x1의 제곱. 제곱하면 이거 4 없어지고 얘만 제곱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9x1의 제곱. 마이너스 9, 3, 27, 54 x1 플러스 9, 9, 81은 9, 4, 36이다. 13 x1의 제곱
마이너스 54x1 플러스 36 빼면 45인가요? 됐어? 는 0. 별로네요. 많이 별로네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3짜리 하나 있을 거고 3하고 15겠네요. 3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x1 주고 이쪽에 13x1을 만약에 준다면 39에다가 15 되네요. 둘 다 마마. 이해해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x1이 3이거나 x1이 13분의 15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y1의 값을 결정해보면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3 넣으면 0입니다. y1이 0인 거예요. 자, y1은 이때는 3분의 3, 내가 세팅한 거 누구를 탓하리요. 13, 13 곱하면 26분의 마 45 더하기 13이니까 93, 27, 117, 26분의 70 26분의 72 약분하면 13분의 36 계산 맞겠죠?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요. 열심히 계산해봤니? 이게 나왔죠? 그럼 이제 결론이야. 요게 내가 접선 방향을 세팅했잖아. x1에다 3 집어넣어. y1에다 0 집어넣는 거야. 그럼 3x가 9니까 이거일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x는 3이라는 접선 방정식 하나 나오는 거야. x1에다 저거 넣는 거야. 13분의 15x 더하기 13분의 36y는 9. 양변에 13 곱하면 15x 플러스 36y는 9 곱하기 13이니까 117인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어 요거 보이지 이거? 이게 이거일 거고요. 얘가 얘일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야? x는 3이라는 것도 여기선 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미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두 번째 풀이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서술형에서. 그냥 되는 거야. 식만 쭉 나열해서 그래서 답은 얘야 라고 말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멘트 이런 거 쳐야 되겠죠. 그때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접선 방정식은 예이다. 그 다음에 1번 3,1을 지남으로 참이다. 2번 원 위의 점이므로 참이다. 그러므로 x1, y1은 연립한 과정은 안 보여주고 얘다. 그러므로 접선 방정식 얘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얘를 설명하는 게 서술에서 까다로워. 그래서 x는 3은 왜 나온 건데? 그림 그려보니까 나오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얘는 3,1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직선의 방향 이런 멘트를 쳐주거나 사실 서술형에서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안 써도 대부분 넘어가 주긴 해. 첫 번째, 그래서 접선 방향 하나 그리고 x는 3이라는 접선도 갖는다 라고 말하고 끝내버려도 돼. 사실 감점할 요소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직관적으로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면 야 이거 하나 있네가 그냥 보이는데 야 이건 도대체 x는 3은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 당연한 건데. 그래서 나는 1번 풀이를 추천합니다. R과 D만 이용하는 거. 근데 이 풀이가 있잖아. 이 풀이가 기하를 배우면 기하에서 2차 곡선 배우면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 원처럼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막 다 되지 않아.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외운 다음에 거기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 그걸 쓰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푼다가 기본 풀이가 돼 거기서.
그 차이 때문에 요 두 번째 것도 살짝 가르쳤는데 사실 고1 과정에서는 전혀 쓰지 않아요. 안 써도 모든 문제를 푸는데 단 1의 불편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 풀이를 중점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거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5페이지를 보면 공통접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공통접선도 살짝 교육과정을 벗어나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만 덧붙여주고 거기는 문제풀이에서 봐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해 볼게요. 현, 공통현, 접선, 공통접선. 이런 애들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다 뭐 사용하면 돼요? 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죠. 당연한 거예요. 얘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원이 있는데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이 주어져 있을 거잖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이 길이가 나올 거고, 자, 얘는 현의 길이 2등분하지?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고, 이거 주어진 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여기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몇 배 하면?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공통현의 길이는 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원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이는 어떻게 써? 똑같겠죠? 단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빼서 만든다라는 차이만 존재하는 거다. 그럼 길이를 물어보면 당연히 피타를 쓴다 정도 해석인 거고요. 자, 접선 길이라는 것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원박계점에서 원의 그은 접점까지 거리는 이 길이 어때? 같다라고 사실 중3 때 배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여기 R, 이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타 쓰면 당연히 여기 길이가 나오는 게 접선 길이라는 개념인 거고, 우리가 공통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으면 공통접선의 길이라는 것도 자, 보세요. 얘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접선이라는 소단원이 있었어요. 소단원. 개념화했다는 얘기야. 얘 종류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공통접선을 원의 위치에 따라서 공통접선의 개수에 대한 질문도 하고, 걔가 혼용된 문제들이 다 존재했었는데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얘가 공통 내접선인지 공통 외접선인지라는 용어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분 AB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근데 봐봐. 요렇게 선, 요 보여? 분홍색? 요렇게? 요 분홍색과 요렇게 분홍색? 보여?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아요. 접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이게 공통 내접선이야. 근데 내접선이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원하고 이 원 두 개 보여?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안쪽으로 지나가지. 두 원의 안쪽으로 지나가지. 그래서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 부르는 거고요. 이해가? 요 파란색 볼게요. 파란색. 이렇게. 요거를 공통 외접선이라 불러요. 원을 기준으로 둘 다 요게 안쪽이라고 한다면 이건 둘 다 바깥쪽에 있다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 불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용어는 물어보지도 질문하지도 않아요.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접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얘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무조건 연결합니다. 여기 반지름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반지름 있을 거지. 수선의 발 내린 거고 이렇게. 여기도 반지름 R'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피타라고 했죠. 피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요.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겠어? R' R 되겠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아는 거야. 피타 쓰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럼 답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공통 내접선이라는 애도
여기서 수선해봐 하나 내릴 거고요. 여기서 여기다 수선해봐 이렇게 하나 내릴 거예요. 삼각형은 이렇게 연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됐어? 여기 길이는 R뿔 R'입니다.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죠. 자,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피타 쓰면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길이가 이 길이에 같겠죠. 그래서 피타로 구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 공통현, 접선, 공통접선 길이 따위를 물어보면 모두 다 피타로 다룬다 정도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